네가 어떻게 했길래 아범이 바람을 피워? 남자들은 사회생활하면 밖에 나가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가 좀 이해해야 돼. 안녕하세요. 마음살롱 살롱지기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오늘은 연기 톤으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시어머니가 있으면 진짜 매장당하죠. 매장당합니다. 어찌됐건 오늘의 이야기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도하는 남자, 바람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저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데요. 우연히 지인을 통해 상대를 알게 되거나 사내 연애를 해도 하나같이 바람피는 쓰레기들만 만나게 됩니다. 바람피는 사람들은 공통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람피는 놈 특징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의 느낌은 자꾸 당하시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지신 거죠. 이 남자들은 다 이런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지 바람피지 않는 놈들을 만날 수 있는 걸까? 이런 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하시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바람, 외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바람을 피운 적이 있거나 현재 바람을 피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많죠? 10명 중에 1명이면요. 근데 남녀를 구분해서 보면 남성은 6.4%, 여성은 13.2%여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는 거에서 좀 화들짝 놀라기는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남성과 여성에서 외도나 바람을 정의하는 거에서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성은 내가 마음만 가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져도 외도라면, 남성은 일정 부분 지속적인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거를 외도로 판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거는 감안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을 피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거예요. 방금 언급된 것처럼 어떤 새로운 자극, 더 센 자극, 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도 외도를 할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을 쟁취할 거야 라는 정복욕이 하나의 외도의 요인이 될 수도 있죠. 반면에 외로움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파트너가 있지만 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 그런 경우에 나의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존적인 경향의 사람들 역시도 바람을 피기가 쉬워요. 난 누구한테 계속 기대고 싶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파트너가 항상 내가 기대해 줄 수 있는 상황에 계속 옆에 있어 주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파트너가 없는 환경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또 의존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외도는 엄청난 자극이죠. 내가 뭔가 이렇게 쾌락적으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뇌에서의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도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세게 자극이 오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뭔가에 몰입하게 만드는 쾌락 호르몬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의 문제는 금방 질려요. 우리가 금방 이 도파민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내가 그 쾌락을 다시금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센 도파민의 자극을 찾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자극을, 더 센 자극을 끊임없이 쫓아다니게 되는 사람들이 마치 중독에 빠지듯 바람도 중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연구진이 재미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도파민의 민감성과 관련된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도파민 수용체의 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도파민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센 자극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바람을 피더라 라는 연구를 한 결과도 있어서 좀 흥미로웠죠. 즉 우리가 한 번 바람을 피는 사람이 계속 바람을 피게 된다는 것은 이런 도파민과 관련된 수용체의 민감성이 어떻게 보면 타고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파민 중독을 계속 채워넣기 위해서
바람을 계속 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외도를 안 하게끔 하는 생물학적인 요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찾아봤는데, 바소프레신이라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거는 옥시토신이라 그래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애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주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바소프레신은 옥시토신과 유사하게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남성 같은 경우에도 갓난장이 아기를 안고 있게 되면, 즉 아빠 역할을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의 어떤 분비가 촉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전자적으로 본인이 바소프레신과 관련된 유전자가 상당히 잘 형성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도파민과 반대로 오히려 바람을 피거나 외도를 하게 되는 확률을 낮춰주는 걸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천적인 영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연구도 있어요. 사회심리학 교수인 메델라인은 본인의 연구 결과에서 개인의 애착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람기가 더 있을 수 있고 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애착 유형을 크게 3개로 구분해서 불안 애착 유형이 있을 수 있고, 회피 애착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안정 애착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일 좋은 건 뭐 안정 애착 유형이겠죠. 서로 그냥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서로 기대면서 꾸준하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관계. 불안 애착 유형은 상대방이 나를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게 항상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의심하고, 얘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연락 못 받으면 막 부재중 통화 이만큼 와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고 하는 타입. 즉 이 사람이 날 떠날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유형이고요. 회피형 애착 유형은 반대예요. 불안한 건 똑같아요. 떠나갈까 봐 두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 떠나갈 거면 떠나가. 안 잡을 거야. 대신에 나는 너가 떠나갈지 모르니까 대체제를 찾을 거야 라는 식으로 내가 너가 떠나는 거에 대한 불안을 회피하면서 나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그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는 애착 유형이 회피형 애착 유형일 수 있죠. 그러면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다른 애착 유형보다는 회피형 애착 유형이 많겠죠. 그리고 또 한 개는, 이게 맞벌이 부부에서 외도나 어떤 바람을 피는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 생활을 하니까요.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맞벌이 부부, 즉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사회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따로 하고 있을 때 외도의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해요. 이게 주도권이 형성돼 있으면 누군가는 누구한테 계속 의존하는 관계가 돼 있고, 누군가는 내가 지배하는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버려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고착돼 버려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즉 긴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관계에서. 이 경우에 그냥 이 관계가 식상해져 버리니까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등하게 사회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계속 긴장돼 있고 경쟁해 있어요. 즉 상대방이 외도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염려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좀 보게 되면서 외도가 일정 부분 예방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어떤 사람들이 바람을 피나요? 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바람 피는 놈은 계속 핍니다. 이게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도파민이나 바소프레신과 관련된 어떤 유전자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사회문화적인 요인 역시도, 그 애착 유형 역시도 일정 부분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연애 중에 누군가가 바람을 폈다 하면 얘는 바람을 계속 필 가능성이 다분히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닌데? 내 파트너는, 내 배우자는 바람 예전에 한번 폈는데 그 다음부터 개가천선해가지고 바람 안 피던데?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바람을 비밀스럽게 잘 피는 어떤 능력이 향상돼서 그 경험치로 잘 숨기고 계실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지만, 그래도 사람에 대한 믿음은 가져가는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쾌감 추구형, 자극적인 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형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과 관련된 영역처럼요. 그런 경우에는 바람을 필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애성 성격과 관련된 경우에는 타인이 상처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요. 즉, 내 중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는 쾌락을 주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될 수 있는 거를 별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람을 피기가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비슷한 의미로 죄책감이 없는 경우. 또 한 가지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 거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내중심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큰 사람들, 자꾸 새로운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지속하면서 반복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기 싫어하는 사람들.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바람을 필 수 있는 환경적인 위험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죠. 결국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특히 이성 간의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좀 더 주도권을 지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 막상 내가 상대방에게 여유감이라고 할까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나는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겨진 배우자를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죠. 물론 그럴 때 관계를 정리하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를 어쩔 수 없이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꼭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 중심축을 회복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람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바람 피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게 100% 맞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바람을 필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람을 핀 사람이 마치 재범률이 아주 높은 사이코패스처럼 바라보기보다는 물론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위험 요소들을 줄이기 위한 서로 간의 노력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주제, 새로운 이야기, 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혹여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이런 주제 재밌을 것 같은데 나 이런 고민 있는데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주제들 또 방송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